생명건강 2부와 3부에서는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화 상담도 꼭 하니까요.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3153-0909, 02-3153-090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셨죠? 3153에 0909. 예. 근데 요즘 그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해지고 또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20, 30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그 병 자체보다 예.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합병증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당뇨발이라고 들었어요. 예, 왜냐면요 당뇨발은요 심각하면 이게 다리를 잘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너무 무섭죠, 그죠? 예, 이 자리에 최정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당뇨 인구가 꽤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뇨병이라는 거 한의학적으로 볼 때 어떤 병입니까? 먼저 당뇨라는 것이 당은 포도당을 의미하고요. 예. 요는 소변을 의미합니다. 결국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증상을 당뇨라고 합니다. 예. 이 동의보감에서는 당뇨를 소갈이라고 부르면서 음식을 자주 먹고 갈증이 나며 오줌을 자주 누는 증상이고 특히 예. 살찐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당뇨란 이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부족이나 또는 기능의 이상 또는 약물, 기타 질환의 영향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예. 그럼 당뇨로 인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다른 기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의 그 후유증은 크게 신경의 병이 생기는 거하고 혈관의 병이 생기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 신경의 병이 생기면 특히 운동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발의 굴곡과 신전, 즉 구부리고 펴는 건에 불조화가 돼서 예. 발 변형이 오게 되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마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포나 염증이 발생합니다. 예. 또 자율신경계에 손상을 주게 되면 이 혈류 조절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특히 이 발안, 땀을 내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 당뇨병이 혈관의 병을 일으키면 이 미세혈관의 장애를 유발해서 결국 발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고요. 특히 이제 말초 동맥에 경화를 유발할 경우에는 하지가 허혈돼서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족부궤양, 즉 당뇨발이 유발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당뇨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으로는 이 망막, 망막의 병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으로 이 콩팥, 신장의 병을 유발하게 되고, 뇌혈관 질환이나 또는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네요. 뇌혈관부터 손발이 괴사된다든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당뇨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인 발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혈액 분포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를 거쳐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각종 합병증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류가 아주 나빠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뇨발을 유발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혈관이 경화가 되거나 또는 막히게 돼 가지고 이 발,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말초인 발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됨으로써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돼서 당뇨발이 오네요. 유발이 되는 겁니다. 당뇨발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당뇨발 증상을 가진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당뇨병 환자 수가 약 330명입니다. 330만 명. 네. 예. 엄청나게 많죠. 당뇨 위험 인구까지 따지면 약 80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5년 새에 약 24%가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이 족부궤양으로 인한 환자 수가 약 그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약 66만 명 중이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즉 당뇨발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리를 절단하는 환자 가운데
이 당뇨발 때문에 절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통계를 보면요. 예. 당뇨병이 아닌 이유로 족부를 절단하는 경우보다 예. 당뇨병에 의해서 족부를 절단하는 경우가 약 10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이 족부 궤양, 절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족부에 궤양이 오는 경우가 당뇨병이 아닌 이유보다 당뇨병인 경우가 약 8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족부 궤양이나 또는 이 당뇨발 절단은 당뇨병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발을 궤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약 100명 중에 예. 15명 정도가 발 궤양을 앓게 되고요. 예. 그중에 약 1 내지 3% 정도가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무섭네요, 그죠? 예. 당뇨병이 생기면 몸속 조직들이 손상되기 마련이고 뭐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당뇨병 환자에서 유독 당뇨발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당뇨병은 그 신경의 병변과 또 혈관의 병변으로 인해서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당뇨병 환자를 진료해 보면 발 말초 쪽에 자극을 줬을 때 예. 출혈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아주 장애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감염이 되고 또 압력을 받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런데 이 당뇨는 이 감각신경에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본인의 다리가 아프고 염증이 생긴 거를 잘 자각을 못해서 모르는군요. 이 상처를 보호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또 결과적으로는 또 신발이 불편해지게 돼서 제 엄지발가락이나 5번째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마찰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발생되고 이로 통해서 면역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당뇨발로 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네. 발톱을 깎는 아주 사소한 행동 아니에요? 네. 그러한 사소한 행동으로도 당뇨발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어. 당뇨 환자는 예.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발톱을 깎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는 거죠. 예. 발톱을 깎는 상처만으로도 상처에 감염이 발생이 되고 그 감염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면역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괴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내성 발톱의 경우라든지 또는 발가락 사이에 짓무른다든지 또는 신발이 꽉 껴서 상처가 난다든지 또 특히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화상을 입는 거를 입는군요. 몰라서 입었는데 모른단 모르죠. 말이죠. 그래서 수포가 발생되는 경우 심지어는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이 이 마찰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염증이 발생해서 궤양, 괴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자, 당뇨 또 당뇨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0909. 02-3153-0909 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하고 이거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 사는,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네, 예. 박수민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아버지가 당뇨를 오래 앓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당화 혈색소가 9이고 당뇨발이 왔는데 골수에 감염돼서 발목을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 수술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상심도 아무래도 크시고 통증이 심하시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반드시 절단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상심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당뇨발을 무조건 절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심한 당뇨발의 경우에는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괴사 부위가 급속하게 빨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목을 잘라야 될 것이 무릎이라든지 또는 고관절까지 절단할 수도 있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폐혈증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뇨발을 무조건적으로 절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을 조금 설득을 해보셔야 예,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예. 이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이 절단 수술을 하지 않고도 당뇨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예.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절단 수술 권고를 받은 환자분께서 예,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절단 수술 없이 당뇨발을 치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아, 다 네. 된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이거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희망을 그래서 가지셔도 예, 예. 되겠어요. 그래서 네네. 당뇨발의 치료 방법과 치료 사례를 보시면 네. 예, 아버님의 당뇨발 치료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실 거죠, 그죠?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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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2-3153-0909, 3153-090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53에 0909. 0909. 예. 당뇨병 대표적인 합병증이 당뇨발인데요. 이거 절단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에 난 아주 작은 상처도 예. 참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요. 예. 처음에 당뇨발은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표피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염증 정도 상태로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이제 표피가 이제 그 오픈되면서 예. 점점 상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림과 같이 증상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네요. 예,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상처 부위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예.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당뇨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레이드 0일 때는 우리가 그 상처가 오픈되지 않은 정도에서의 그냥 병변, 그냥 염증 정도 소견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표피에 이 구멍이? 궤양이 나타나게 예. 됩니다. 표피에 궤양이 나타났다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그 겉에보다 더 깊게 상처가 궤양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뼈에 아이고, 뼈까지 들어가는 골염까지 거예요? 전달하게 됩니다. 예. 골염이 진행되면서 발의 앞부분이든 일부분의 발 쪽에 이제 괴사가 진행이 되기 까맣게 시작하고요. 보이는 게 저게 그 괴사예요? 예, 완전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아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떡하면 좋아. 더 다음 단계가 되면 예. 발 전체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괴사를 하게 됩니다. 최악이군요.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 1단계 가벼운 당뇨 환자가 이 몸에 가벼운 발 쪽에 가벼운 상처가 있을 때에도 이것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볼 수 큰일 있습니다. 나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발가락이나 발 전체를 전체적으로 잃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크게는 원칙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당뇨병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예. 이 혈당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당뇨발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관리 내지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일단이요? 그렇죠. 예, 예. 그걸 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체 기능의 향상, 즉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켜주고 회복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상처 부위의 염증, 괴사된 부분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보행이나 이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당뇨적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한약요법, 이 면역력과 그 다음에 환자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예. 그런 한약요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침 또 약침요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몸을 해독하고 혈관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특히 또 외용요법을 통해서 이 궤양 부위에 우리 외용 약물을 통해 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괴사의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 등을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수술을 안 하고도 자르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당뇨부터 치료해 나가는 거네요, 보니까. 예, 예. 어떻게 뭐 좋은 사례가 있나요? 당뇨부터 치료하기보다는 예. 이 당뇨종은 당뇨와 별도로 일단 당뇨족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절단도 할 수 있고 또 폐혈증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 당뇨도 관리를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당뇨발 자체를 치료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신에
혈당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더 낙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관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 그 치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셨고요. 예. 본인 발이 당뇨족인지도 모르셨습니다. 당뇨발인지도 모르시고. 세상에. 그리고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때 별로 치료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 별로 없으셔서 예. 평상시 하시던 대로 술도 많이 하시고 예. 관리를 전혀 이렇게 당뇨발을 치료하겠다는 별렇게 큰 의지도 없던 분이신데 예. 이분이 이제 치료를 좀 진행을 하면서 당뇨발 상태가 많이 좋아지시게 되니까 예. 그때서 이제 생활을 절제하시면서 당뇨 치료를 열심히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10월 22일 날 이 발이 11월 22일 날 예. 약 한 달 정도 만에 정상적인 발이 됐고요. 한 달 만에요? 예, 이분은 오. 발을 무조건 절단해야 될 분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랬군요. 이분은 요 발만 그런 게 아니라 양발이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우리가 당뇨발을 절단 없이도 우리가 예.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이 환자의 혈행 상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면요. 예.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당뇨발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결국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예,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말초 동맥 경화가 풀리고 미세혈관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네, 보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발이 치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환자보다는 상당히 좀 가벼운 예, 예, 환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 예. 그런데도 지금, 가운데 예. 발가락 거기까지 썩어 들어가기 그렇죠. 시작하네요. 두 번째 발가락이 예, 예, 이제 예. 괴사가 되고 있죠.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심해서 병원에 오는 것보다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가 이 사례를 이렇게 첨부를 이 정도만 했습니다. 돼도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례가 아까 이 치료 1사례와 같이 악화되는 것들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발가락 예. 쪽에 당뇨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약 20일, 약 3주 정도의 치료 끝에 보시다시피 거의 정상적인 아우, 발가락 그랬네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예, 예. 그런데 당뇨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있다면 그렇죠. 조금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당뇨 환자이고 당뇨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당뇨 환자 상태인데 발 쪽에 이유 없이 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화끈거리는 듯한 이 자결감이 있다든지 또는 뭔가 스멀거리고 가려운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저리거나 무감각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병변과 예. 그다음에 혈관병변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소홀히하지 마시고 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발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나깨나 봐주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럼 당뇨발 판정을 받은 후 스스로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그래도 될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임상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병원 치료를 아까 시청자 전화에서 나왔지만 병원 치료를 좀 거부하시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가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발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이 적절한 치료를 못할 시에는 예. 절단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 임의의 자가 치료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 치료를 하시다가 내원하셔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사진은 이제 뒤에서 보실 건데요. 이분의 초진 상황입니다. 예. 4월 20일 가장 최근에 지금 계신 환자분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우측 엄지와 둘째 발가락이 괴사가 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당뇨병이신데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시고 또 스스로 본인만의 그런 민간요법적으로 이 드레싱 등 상처 보호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셨을 때 초진 상황이 우측 엄지 둘째 발가락이 괴사가 되시고 세 번째 발가락에도 염증이 발생하시고 악취가 심각하게 나죠. 예, 우리가 아주 참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감각이 없어지시고 예. 통증이 심하셔서 제대로 보행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골수염이 골수염이 감염이 돼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미 발목 절단을 권고받은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치료 경과를 한번 보면요. 20일 날 이제 초진하시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분께서 발가락을 딛고 다니셨습니다. 어이구. 예, 발가락을 디딜 수가 없죠. 이 예.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변으로 인한 통증은 그 통증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예. 2회 치료 시에는 혈액 공급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예. 3회 치료 시에는 치료 후에는 이 환자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발가락 감각이 하루 종일 살아있다라고 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회복이 된 거, 감각 신경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이 썩어나가는 증상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4회차 때는 이분이 이제 상처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되니까 출혈이 계속 잘 되었고 심지어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목욕도 하셨고 그리고 자가 운전으로 지방도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5회 때 치료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 괴사와 염증 부위가 사라지고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 5번째예요. 그리고 상처의 가장자리부터 이 피부가 차오르면서 피부가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6회 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예. 7회 때는 이제 5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예. 그 엄지발가락 괴사 부위는 약 절반 가까이가 회복되고 둘째 발가락은 약 70%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거를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사진이 너무 좀 아우. 좀 너무 보기에 예. 민망해서 예. 저희가 좀 칼라를 조금 이렇게 뺐습니다. 예. 4월 22일 날 사진을 보시면 좀 끔찍합니다. 끔찍하네요. 예,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6일 또 5월 3일 저 자가 치료를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가 4월 22일이 자가 치료한 다음에 오신 상태고요. 그 다음부터 4월 22일부터 치료가 돼서 5월 7일까지 총 7번의 치료를 받은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5월 7일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에 왔을 때 그 엄지발가락 쪽에 그런 어떤 이 부어 있고 염증 나 있는 부분들이 싹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염증은 괴사 부위는 다 없어지고 이 그 속살 주변 속살을 덮는 그런 이제 그 피부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요. 좀 더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예. 저 뼈가 다 드러난 거 아닌가요? 예, 이 골염으로 이미 이제 상당히 심해진 상태였죠. 근데 보시다시피 5월 7일 날 우리가 찍은 사진에서는 4월 22일 날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달 만에요, 발전됐습니다. 그죠? 예.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 되셨죠. 아, 딱 보름 보름 만에 만에. 전염되셨고, 대단하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더 이상의 발목의 절단에 대한 우려는 없으시고 이제 앞으로 치료를 잘 하시게 되면 이제 발이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네. 당뇨발이라는 게 결국은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는 한 또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재발률은 어떻습니까? 당뇨발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 내가 당뇨발이 있어서 발목을 절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예. 근데 이 1년 내에 30% 정도가 절단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럼 또 잘라요? 예, 또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을 잘라다가 무릎을 자르고 고관절 자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자꾸 재발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오른쪽 발을 절단 수술했는데 4년 내에 반대쪽 발을 절단 수술해야 될 확률이 2명 중에 1명꼴입니다. 어이구. 예, 그래서 이 당뇨발은 현재 당뇨발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같이 진행이 돼야지 이런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절단 수술 후에 재발된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1월 21일 날 내원하신 환자분이신데 이분 사진을 보시면 발가락이 다 있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당뇨발로 이미 그 절단 수술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당뇨발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아이고. 그래서 이미 당뇨발로 절단 수술했지만 다시 당뇨발이 재발한 사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저희 치료를 통해서 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진 한 3주 남짓 정도 치료하면서 일단 당뇨발이 이 구멍이 막히면서 메꿔지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우선 당뇨나 그 당뇨발 때문에 네, 고민이신 분들은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예, 할게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전화 많이 오고 있는데 시청자 한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에 사는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고요. 혈당 수치가 식후 2시간에 300 가까이 나오고 아이고. 병원에서 당뇨발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당뇨발 진단 받고 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좀 밤에 잠도 안 오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방송 보니까 당뇨발 치료에 대해서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당뇨발 치료하는 방식이나 다들 뭐 설명이 제각각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상으로는 그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식이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원인, 스트레스 등으로 더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방심하시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린 것 같이요. 당뇨발 치료 사례는 그 한의학적인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한약과 침치료, 그리고 이제 천연물인 이 광물 약재를 발효 추출해서 조제한 이 약침과 연고를 이용해서요. 이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당뇨발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무엇보다 당뇨를 잡아야지 당뇨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확률이 높아질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 주신 분도 당뇨를 좀 더 잡기에 노력을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예, 전화상으로는 사실 그 진료하고 이렇게 상담하기가 그렇게 그 한계가 정확하게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뇨발 대부분 그 작은 문제로부터 그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발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뇨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사소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발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이 작거나 조이게 되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감각이 무딘 상태에서 마찰이 나서 수포가 발생되고 염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발을 편안하게 신어야 되고요. 특히 면양발을 신는 것이 당뇨발 예방에 좋습니다. 예. 자극성이 있는 그런 비누는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극성이 없는 비누로 매일 씻고 잘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발 표면을 잘 관찰하고, 특히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무좀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긴 것이 당뇨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그 당뇨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들려주실 그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이 당뇨병은 에너지원과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신경, 그 다음에 혈관과 관계된 질병입니다. 예. 이 당뇨병 자체도 무서운 병이지만 특히 합병증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예.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당뇨발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은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당뇨발을 고민하신 시청자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고 하는 당뇨발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최정국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생명과 건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